내 입에 딱 맞는 수제 버거부터 고급스러운 수제 어묵, 그리고 신선한 수제 맥주까지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수제 음식의 매력, 남들과 다른 특별한 수제의 맛 소개합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돼버린 건물들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폐교의 변신은 무죄라는데요. 박물관, 예술관, 캠핑장으로 탈바꿈한 우리 고장의 폐교들을 찾아봤습니다. 철학적인 메시지와 아름다운 색감으로 주목받는 이수 화백이 70년 인생을 담아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나비의 꿈을 통해 개성 넘치는 이수 화백의 작품 세계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5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강원도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도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외출을 삼가라는 말을 많이 듣는 요즘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청소할 때는 분무기를 이용해 먼지를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할 땐 렌즈 후드를 반드시 사용하고 외출 후엔 바깥에서 겉옷을 털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실내에서도 미세먼지 관리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 요정 이현입니다.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강원 365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연희 씨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시간이요. 한 6시 20분 조금 안 됐네요. 네네. 이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명수 씨도 배고프시죠? 맞아요. 저도 정말 배고파요. 아마 이 강원 365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녁 준비하시면서 시청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요, 한 끼를 먹어도 정말 특별하게 맛있게 먹어야 하거든요. 이런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아주 제가 특별한 음식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즐긴다. 공장에서 찍어낸 듯 다 똑같은 맛이 아니라 사장님들만의 정성과 노하우가 담긴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다르고 만드는 방법도 다른 음식들, 수제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우리가요 가끔 뭐 엄마 음식 먹고 싶다, 엄마 밥 먹고 싶다 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엄마 밥이 사랑과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진짜 정성, 사랑이 들어가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요, 사장님들의 정성과 사랑이 들어간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특별한 맛을 찾아간 곳, 춘천 스무숲입니다. 깔끔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음식을 저는 맛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탈리아 레스토랑인데 여기서 어떤 음식을 제가 좀 맛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 수제버거 플레이트 준비되어 있으시거든요. 수제버거 플레이트 추천해드릴게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대표 메뉴인 햄버거가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요리한 특별한 메뉴가 됩니다. 화끈한 불맛에 셰프의 특별 레시피까지. 오, 벌써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기대하세요. 어떤 레시피가 있을까요? 셰프님, 불이 엄청 뜨겁다. 사실 저는 버거 하면요, 진짜 패스트푸드 뭐 3분 안에 딱 나오는 햄버거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버거를 위해서 프라이팬이 지금 몇 개나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3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불고기, 또 새우, 그리고 소스 또 따로 준비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3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호에 맞게 본인이 좋아하시는 재료를 넣어서 또 새롭게 색다른 햄버거를 또 드실 수도 있으세요. 자, 짜잔! 보세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수제버거 플레이트입니다. 금방 만든 신선한 재료와 소스가 가득한데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햄버거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수제라고 했잖아요. 달라도 다릅니다. 요리가 이대로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해주셔야죠. 요거는 말 그대로 직접 만들어서 드시는 수제버거예요. 재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대로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넣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싫어하는 재료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만든 거는 또 먹더라고요. 네.
제가 버거의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이 버거의 이름은 연희의 막너 버거입니다. 오직 이연희를 위한, 이연희에 의한 연희표 수제 버거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제가 한 입 먹어봤어요. 소스도 맛있고 재료가 신선해서 그야말로 진짜 정성이 듬뿍 들어간 그런 수제 버거인 것 같아요. 근데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레시피가 따로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먹어도 맛있지만 셰프의 추천 레시피로 만들면 실패할 확률이 없겠죠. 다음에 제가 셰프님한테 도전장을 내밀어 보고 싶어요. 저도 거의 한 춘천에서 음식을 그냥 맛본 지가 6년 정도 됐거든요. 음식 어느 정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연희의 막너 버거와 셰프님의 맛있는 버거 블라인드 테스트. 네. 진검승부 수제 버거 만들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같은 재료인데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 컨닝 하시는 거예요? 아니, 컨닝도 몰라요. 달라요. 제가 만든 연희 버거와 셰프님의 버거입니다. 좀 비주얼은 맛있어 보이죠?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매니저분께 맛을 보여드렸어요. 차례대로 우리 매니저님이 드셔보셨는데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개인적으로 이 햄버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꿔놨거든요. 매니저님이 처음에 햄버거를 선택하셨거든요. 맛있긴 맛있다. 역시 사람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와서 드셔보세요. 아, 이게 맛있다. 제 건 안 먹고 셰프님 것만 먹어요. 네. 셰프님 잘 먹었습니다. 또 다른 수제를 찾아간 곳, 춘천의 핫플레이스인 육림고개입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또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메뉴를 보니까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거 빵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우와, 이거 되게 달달한 냄새 나는데요. 사장님, 이거 계란빵이에요? 이거 구운 어묵이에요. 어묵, 이게 어묵이에요? 분명 보세요. 비주얼은 빵이잖아요. 이게 쫄깃쫄깃한 어묵입니다. 콘치즈 있고요. 할라피뇨 있고요. 크림, 버섯까지 있습니다. 이게 토핑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분명히 어묵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지금 빵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무슨 재료들이에요? 이게 지금 다 어묵 원 재료들이에요. 어묵 반죽이요. 근데 여긴 튀지 않고 그럼 모든 어묵은 다 오븐으로 구워내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오븐으로 굽는 거라서 그래서 어묵 베이커리예요. 빵이라고 착각할 만하죠. 이렇게 빵틀에 어묵 반죽을 돌돌돌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맛을 더워주는 이렇게 토핑, 각종 토핑까지 넣어서 구워주면 되는데요. 어묵이요? 이렇게 정성스럽고 고급스러운 음식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진짜 감탄을 했는데요. 오븐에 이렇게 넣어서 구우면 빵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저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요거 진짜 헷갈렸어요. 어떤 게 특징이다? 뭐가 있을까요? 모양이 사실 어디서 볼 수 없는 어묵이라는 거를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맛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약간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쁘고 근데 그 예쁜 만큼 또 맛있고 굉장히 고급적인 이런 디저트 바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븐에서 갓 나온 수제 어묵! 따끈따끈하고 쫄깃쫄깃하고요. 이거 보면 크림버섯 어묵 있고요. 그리고 콘치즈! 할라피뇨도 되게 흥분했네요. 이 어묵! 과연 맛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런 어묵은 본 적이 없다. 컵케이크인가 어묵인가? 보면요, 이 어묵이 진짜 예쁘게 컵케이크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만졌던 어묵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븐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진짜 탱글탱글해졌거든요. 이 순간 기다렸습니다. 진짜 쫄깃! 엄청 담백하고 쫄깃하고. 무슨 맛일까요? 이거 진짜 그냥 거짓말로 가져가지고 컵케이크야 먹어, 빵이야 먹으라고 해도 딱 비주얼 보고서는 그래 먹었는데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이거 어묵이야. 이거 재밌다. 예쁜 모양과 재미있는 식감 때문에 한 번 맛보면 빠져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식도 한번 어묵을 해봤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색다르고 맛있어요. 또 먹으러 오고 싶은 맛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수제를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건 왜 안 나오나 했다. 수제의 마지막은 이거죠. 딱 먹기만 하면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수제의 끝판왕! 바로
맥주입니다. 맥주 공장인가 봐요. 크기부터 진짜 굉장한데요. 바로 이곳에서 맛 좋은 맥주들이 탄생이 됩니다. 제가 수제 맥주집을 몇 군데 다녀왔지만 이렇게 크게 기계를 돌려가면서 만들어서 직접 하시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이곳에서는 7종의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전국에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맥주의 분류는 라거하고 에일이 있는데 저희 양조장에서는 라거 1종하고 그다음에 에일 6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맥주의 주 원료인 홉과 메가입니다. 메가와 홉, 물과 효모에 따라 맥주의 맛이 좌우되는데요. 제맥, 당화, 발효, 숙성의 과정을 거쳐 맥주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마시는 맥주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숙성을 잘 마치고 골라 먹는 재미있는 수제 맥주가 탄생이 됩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배가 부르는데 여기에서 상을 받은 맥주가 있다면서요. 어떤 맥주예요? 353 라거하고 춘천 IPA가 이번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과일 향이 일단 나요. 그 쓴맛이 기분 나쁜 그런 쓴맛이 아니라 기분 좋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수제 맥주의 장점은요, 갓 나온 걸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향도 좋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뿅, 자리를 옮겼어요. 웬 닭갈비가 있을까요? 근데 의외로요, 수제 맥주와 닭갈비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2층에 올라오니까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건 또 이거 맥주인데 요 앞에 새로운 또 닭갈비가 있어요. 춘천하면 닭갈비고, 네. 닭갈비가 수제 맥주하고 잘 어울립니다. 우와. 치즈가 듬뿍 들어간 닭갈비와 알싸한 수제 맥주의 조화, 요거 추천합니다. 이게 매콤하잖아요, 닭갈비가. 네. 매콤한데 이게 의외로 저기 맥주하고 좀 페어링이 돼요. 왜 닭갈비랑 이렇게 수제 맥주가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요거 딱 한 잔만 더 비우고 갈게요. 맛은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직접 가서 드셔보세요. 맛있는 것들 다 나오네요. 네, 이게 수제 어묵도 먹고요. 굉장히 맛있게 춘천에서 호강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춘천에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요즘 맛집들을 탐방하고 있거든요.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맛집 리스트에 이 3군데를 모두 다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3가지 리스트 업해놨잖아요. 네네네. 춘천에 가셔가지고요, 먼저 수제버거 드시고요, 간식으로 정말 쫄깃한 특별한 어묵 드시고요, 마지막에 분위기 있게 수제 맥주까지 즐기신다면 이거 완벽한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명수씨, 네. 춘천이니까 특별히 제가 대접할게요. 어머,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제가 춘천 가면 연희 씨와 맛있는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맛도 맛이지만요, 여기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더 특별한 수제집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직접 만들어 먹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어묵 반했거든요. 네. 이 어묵이요, 굉장히 크림 소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꼭 한번 먹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수제 맛집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맛집 탐방을 해봤다면요, 이번엔 색다른 탐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시작했고요. 학생들은 등교를 시작했는데, 저 이렇게 등교하는 학생들 보면요, 학창 시절도 떠오르고 저도 다시 학교가 막 가고 싶어져요. 예전에는 사실 교복 입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네. 요새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면 왜 이렇게 예뻐 보이고 또 다시 한번 입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교복은 못 입더라도 학교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정말 특별한 학교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폐교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폐교가 변신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학교일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피디님,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왜 불렀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정말. 이러다 지각하겠네. 무슨 지각을 해요? 아니, 학교 가야죠, 학교.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학교를 가요? 아니, 정말 또 모르는 소리 하네. 피디님, 네. 요즘 학교가 학생들만 가는 줄 아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지 누가 가요? 저만 따라오세요, 오늘은. 새 학기가 시작된 요즘 학생들만 학교 가라는 법 있을까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색 폐교 탐방을 떠나봅니다. 겉에 보니까 정말 학교인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러잖아도 여기 오시는 관람객들이 전부 학교인 줄 알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곳은 폐교된 곳을 박물관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곳입니다. 영월군에 위치한 초등교육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개화기, 일제강점기를 거쳐 1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관장님,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본 전시실인데요. 네. 우리나라 교육의 변천사를 시대별로 전시해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전시관에는 관장님이 전국을 누비면서 수집한 천여 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대별로 전시된 교과서를 보면서 옛날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죠.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뭐 같습니까? 이거 연습장 아닐까요? 연습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컨닝 아닌가요? 컨닝? 맞습니다. 예, 컨닝. 영어로 우리 컨닝 페이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이걸 할까요? 컨닝을 우리나라 말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뭘까요? 컨닝을 하기 위해서 쪼가놓은 쪽지. 그걸 갖다 우리나라 말로 방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망이라니 지금은 생소한 표현인데요. 소시적 방망이 만들다가 혼났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있겠죠. 방망이들을 모아놓다가는 방망이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시험 볼 때 이거를 가져가면 잘못하면 방망이를 배를 맞기도 합니다. 어릴 때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한껏 신이 난 심혜인 리포터. 이번에는 오르골 앞에 앉았는데요. 정말 누르는 게 어렵네요. 옛날 선생님들은 진짜 부드럽게 누르면서 노래도 부르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숙달을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 이곳에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정말 초등교육의 역사가 다 살아 숨쉬는 느낌이에요. 네. 이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도서점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옛날 물건을 좋아했어요. 근데 주로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놀았던 거, 보았던 거,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한 군데 역사적으로 잘 정리를 하면 좋은 기록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 영월에 폐교부지가 나와서 이걸 활용해서 박물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칠판 맨 위쪽이 안 닿았거든요. 제가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랐는지 위까지 넘네요.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바닥에 손으로 쓰고 그린 수업 자료들. 찬찬히 둘러보다 보면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박물관 이렇게 둘러보셨죠? 자,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많은 초등교육의 역사들이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추억의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즐거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저희 박물관에서 많은 걸 배우셨죠? 네. 이 졸업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지영 선생님이 조선어 강서본에서 발행해 주신 졸업장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잘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오실 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학교를 졸업하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 정원부터 예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바로 평창에 위치한 한 예술관인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시골 마을의 폐교가 지역의 명소로 새롭게 거듭난 비결. 혜인 씨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여기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밖에 둘러보니까요, 정말 멋있는 조각들이 많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공간이에요? 2000년서부터 조각이랑 서양화, 서예가 어우러진 문화복합단지입니다. 폐교가 된 초등학교는 예술인들의 손길이 닿으면서 아름다운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작품들이 다채롭네요. 네, 재료가 여러 가지죠. 브론즈도 있고, 테라코타도 있고, 또 석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재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우리 관장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재료비가 조각을 할 수 있는 재료비가 없어가지고 어떤 이제 쓰레기통에서 어떤 그 폐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조각을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기법상으로는 아셈블라지라고 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이제 그때 우리 애가 신었던 신발이에요. 여기 그 3살 때. 그래서 신발로 해서 이제 배트맨의 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한테 네 신발이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배트맨으로 환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애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고 있다. 작가님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서 그런지 작품이 더 특별해 보이죠. 오픈 스튜디오이자 작업실로 활용 중인 공간인 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창작 활동 중인 작가님, 이건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 한창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네. 요거는 이제 석고로 이제 주형을 빼낸 다음에 이제 완성을 위해서 이 표면을 다듬고 있는 작업입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을 예술의 향기로 물들이는 산중예술관. 최근 새 단장을 마친 예술관 내 카페가 입소문을 타면서 평창의 핫플레이스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폐교의 변신, 그야말로 무궁무진하죠. 박물관과 예술관에 이은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원주에 위치한 한 캠핑장인데요. 사장님, 이곳 폐교가 정말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한 70년 정도 된 폐교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분교였었는데 분교 이제 학생 수들이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장기 임대해서 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폐교가 캠핑장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낭만 한 줌이 솔솔 뿌려진 캠핑장의 모습. 이곳을 보고 방치됐던 폐교를 떠올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곳이 원래는 학교였었잖아요. 폐교가 된 곳에서 캠핑을 즐기니까 좀 색다르지 않으세요? 그쵸. 애들한테 이제 저희가 예전에 다녔던 이제 학교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알려줄 수 있고 뭐 부모로서 이제 저희 시대 때 얘네가 못 본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 오면 그런 점들이. 캠핑장의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폐교를 돌아보니까 어떠셨나요? 배움은 끝났지만 정말 낭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피디님 있잖아요. 저 너무 배고파요. 배고프시다고요? 네. 사장님이 여기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시대요? 사장님의 깜짝 선물! 캠핑의 별미인 라면이었는데요. 역시 라면은 밖에서 먹는 게 진짜 라면이죠. 너무 행복해요. 라면 하나에 기분 좋아진 혜인씨.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아이가 따로 없습니다. 피디님 먹고 싶죠? 네. 이그그. 추억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폐교 나들이,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세요. 네, 먼저 영월에서는요, 폐교가 박물관이 됐고요. 평창에서는 예술관, 원주에서는 캠핑장이 됐는데, 연희 씨는 어떤 곳을 가장 가보고 싶으세요? 네, 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는 그 박물관에서 오르간을 보니까 예전 학창 시절 그 초등학교 때였죠. 초등학교 때 우리 음악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는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이 함께 오르간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진짜 새록새록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왜 이렇게 학교가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학교 괴담 시리즈 있잖아요. 있죠. 저는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을 쌓으려면 이 폐교에서 담력 체험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못해요. 맞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우리 고장에 색다르게 변신한 폐교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봄은 파릇파릇 생기가 도는 계절인데요. 겨울 동안 굳어있던 우리 몸도 이젠 관리해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봄철 건강 과연 어떻게 지켜야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봄이 왔어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우, 힘들어.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까지. 저 정말 봄이 힘들어요. 다들 행복한데 저도 이 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뭐 없나요? 봄.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한 글자. 추운 겨울 뒤에 찾아와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이 계절 봄. 마냥 설레기만 해도 짧은 봄날 더 건강하게 즐겨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봄, 한방의 봄. 햇살 좋고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감기는 아닌데 봄이라서 그런가? 졸려. 봄이라서 그런가? 눈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게? 봄이라서 그런가? 아니 봄이라서 좋아했더니 눈도 따끔따끔, 코도 아프고 목도 칼칼한 게 아니 이게 안 그래도 짧은 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눈 아파, 코 아파, 목, 눈, 코, 목, 눈, 코, 목. 안 그래도 짧디 짧은 봄 이렇게 보낼 순 없다며 비장한 각오와 함께 찾은 곳은 안동의 한 안과. 안녕하세요. 저 봄이라서 그런지 눈이 자꾸 가렵고 자꾸 아파요. 네, 잠시만 앉아 계시면 수소대원 이름 불러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자외선에 꽃가루에 미세먼지까지 봄철 눈 건강 지키기 참 어렵죠? 선생님, 아니 여기는 시력 검사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시력은 알고 있거든요. 눈이 아파서 왔어요. 여기는 시력 검사하고 안압 검사하고 눈의 굴절력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라 그런 겁니다. 네.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검사하고 진료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서시고.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내 눈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겠죠? 요즘은 이렇게 앉기만 해도 시력, 안압, 굴절력 등 정보가 척척 빠르게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봄을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최기정님. 네. 치료실로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봄이라서 그런지 눈이 자꾸 따끔따끔하고 간질간질하고 눈물도 나고요. 네, 저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다 그런 거예요? 눈이 너무 아파요. 네, 잘 오셨어요. 요즘 같은 계절에는 황사 같은 오염물질,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때문에 많이들 병원을 찾으십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봄이건만 미세먼지, 황사의 꽃가루, 그리고 강한 자외선까지 눈 건강을 위협하는 곳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선생님, 제 눈 상태는 어떤가요? 눈 상태는 좋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많이 건조증 그리고 봄철 때문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많이들 환자분이 오십니다. 근데 본인께서는 지금 현재 알레르기 많이 노출된 상황은 현재는 아니시고요. 그냥 단순한 건조증만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안구 건조증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리고 또 알레르기는 어떻게 또 예방할 수 있죠? 알레르기는 특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물질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일단 바깥 나들이가 많아지는 계절이니만큼 다녀오면 손을 깨끗이 씻는 게 필요하고, 또 요즘에는 방부제가 없는 눈물약이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깨끗하게 눈물약을 이용해서 세정을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바깥 나들이를 할 때 보호 환경을 쓰는 예를 들어 선글라스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안구 건조증은 어떻게 이게? 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질환이 아니고 총체적인 질환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눈을 편안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 원인 물질이 필요한데요. 충분한 수분, 그 다음에는 적절한 기름, 그 다음에는 적절한 점액 성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지 눈물층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흔히 노출돼 있고 잘 보급이 돼 있는 일회용 눈물약을 주로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된 눈물층을 유지해줘도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있고요. 기름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손쉽게 뜨거운 물수건을 만들어서 눈을 감은 상태로 눈꺼풀에 열을 가해주면 우리 눈에서 스스로 기름이 나와서 적절하게 수분이 빨리 증발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먹는 영양제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는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오메가3와 같은 게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영양분이 눈을 건조하는 걸 좀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스마트폰 또 이렇게 전자장비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동안에는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눈이 건조해지기가 쉬워서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 주는 것도 좋고 가능하면 환한 간접 조명이 밝은 곳에서 화면을 약하게 틀어놓고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부터 몸이 열량이면 눈이 단양이라 했잖아요. 눈만 상쾌해도 정말 좋네요. 여러분, 건강한 봄, 건강하게 봄! 건강한 향 풍기는 두 번째 장소. 여기네, 여기. 여러분, 이곳에 오면요, 봄을 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건강한 봄을 위해 찾은 한의원. 벌써 춘곤증인지 기분 탓인지 자꾸만 기운이 없다고요? 선생님, 요즘 봄이라서 그런지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감기인 듯 싶으면서도 왠지 기력이 없고 몸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한번 진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첨단 기계 자랑하는 요즘 한의원. 이렇게 몸의 진맥을 한눈에 볼 수도 있으니 세상 참 좋아졌죠? 이리저리 몸을 살펴보는 의사 선생님. 선생님, 우리 기정 리포터 건강한 거 맞나요? 결과는 지금 공교롭게도 폐경락의 맥이 많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폐와 표리가 되는 대장경락의 맥이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간경락의 맥이 밑으로 많이 다운되어 쳐져 있거든요. 간과 담의 경락의 맥이 처진 걸로 봤을 때 호흡기가 약하면서 피로한 상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맥진기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지쳐있는 기정 리포터의 몸,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과감한 상반신 탈의. 이번에는 어떤 검사인가요? 이 검사는 체열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체열 검사는 우리 몸에 열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은 많이 차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등 쪽 부위에는 열이 많이 차 있고요. 그 다음에 복부 쪽은 냉기가 좀 심하고 등 부위에도 냉기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체 쪽으로 열이 많이 오르는 상태고 말초 쪽, 발끝 쪽 부분이나 또 손끝 쪽 부분에는 말초 쪽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신체적 균형이 안 맞는, 그래서 위쪽으로 너무 열이 많이 오르면서 손끝, 발끝 쪽으로는 기혈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 한의원에서는 그 침이랑 뜸 그리고 약침, 한약을 이용해서 신체적 균형을 맞춰주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거나 간열을 낮추는 그런 형태로 해서 체질 개선하는 한방적 치료를 하면 가능합니다. 역시 봄! 하지만 저는 봄을 좀 건강하게 나고 싶거든요. 그럼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봄철이 되면 그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일일이 그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정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생강차를 많이 드셔주시는 방법도 좋고요. 파라든지 양파를 끓여서 그것을 따뜻하게 물 대신에 꾸준하게 장복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외출했다가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손을 씻고 또 세수를 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생리식염수를 코 안에다 넣어서 씻어내는 거, 한마디로 비강세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 건강 꿀팁 좀 알아볼까요? 봄철은 아무래도 일교차가 큰 계절이다 보니 갑작스러운 활동은 금물. 자고 일어나 상쾌한 스트레칭으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미세먼지, 스모그, 황사, 미스, 황 가득한 봄 날씨. 외출 전에는 마스크 착용 필수. 내리쬐는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선 선크림도 필수겠죠? 외출 후에는 바깥에서 묻어온 각종 먼지와 꽃가루를 씻어줘야겠죠? 꼼꼼히 손도 씻어주고 입까지 헹궈주면 오케이! 한의사에게 직접 들어본 봄 건강 팁. 한방에 봄!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 바로 봄.
마냥 즐기기에도 짧은 계절 더 건강하게 지내자고요. 봄날의 건강 꿀팁 잘 메모해 두셨죠? 건강한 봄, 한방의 봄! 여러분도 오늘 배운 꿀팁으로 건강한 봄 즐겨보세요! 네, 이번엔 춘천에서 온 문화예술 소식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연희 씨, 네. 혹시 나비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요, 나비하면 굉장히 예쁘지만 신비로운 곤충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나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장자의 호접지몽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우가 된다는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나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만나볼 작품 속 나비도요,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나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수 작가를 춘천에서 만나봤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계절이 찾아오자 나풀나풀 나비가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이곳이 꿈속인지 현실인지 경계를 넘나드는 나비로 인해 미묘한 공기가 흐르는 전시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 공간의 중심엔 나비의 꿈을 꾸는 화가 이수가 있었다. 전시 개막을 하루 앞둔 아침. 작업실이자 삶의 터전인 그의 집에선 그림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요거 하나씩 내가 포장하면 받아서 일단 요 잔디 있는 데다가 요쪽에 건져한대. 혹여 작품이 조금이라도 손상될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손길.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다. 전시회요? 할 때마다 혼자 할 때는 이틀씩 포장을 이틀씩. 어떤 게 가장 힘드신지. 이렇게 지금처럼 저거 최고 힘든 일이에요. 저 스티로폴 넣는 거 있잖아요. 저게 최고 힘든 거예요. 상할까 봐. 다들 이렇게 분주한데 정작 전시회 주인공인 이수 화가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무래도 마음이 쓰이니 밖에는 나와 있지만 손을 거들 여력이 없다. 그는 얼마 전 폐암 말기 확진을 받았다. 죽는다 사는다 뭐 이런 데 대해서 별 연민을 내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또 모르게 충격을 받았는가 봐. 내 자리 꼬여버린 거야. 진경을 해서. 점점 줄어가는 식사량에 나날이 쇠해지는 기력. 그때 애를 먹는 거 지금 다 풀렸어 거의 다. 아직도 좀 남아있는데 지금 거의 다 풀렸어요. 이미 초월했기 때문일까? 그래도 작품 이야기 앞에선 에너지가 넘친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가서 빛이 우리 내면에 영향을 주는데 이 밝다, 뜨겁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있고 차갑다, 서늘하다, 깊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직치가 있어요. 그것을 분할로 이렇게 분할 나누어요. 화가의 뜻을 가장 잘 전하는 매개는 역시 그림. 색채에 대한 그의 철학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의 페르소나라고도 할 수 있는 색채는 바로 프러시안 블루. 심해를 바라보듯 검푸른 색이다. 같은 푸른색도 울트라마린이라는 게 있고 프러시안 블루라는 게 있어요. 울트라마린은 뜨겁고 생명 같은 느낌을 줘요. 밝다. 프러시안 블루는 깊다, 거하다 그러는데 안정을 취하게끔 조용한 색깔이 나오는. 그래 아까 내가 안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 보통 수양을 한다든가 수련을 한다든가 기도하는 세계, 이 프러시안 블루가 그런 느낌을 줘요. 초월적이고 몽환적인 속성을 지닌 일명 무의식의 색깔. 다른 색과 섞일 수 없는 경계선 너머의 프러시안 블루를 다른 색채가 있는 이쪽 세계로 번져나오게 함으로써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하는 세상의 원리를 담아냈다. 분주했던 하루가 지나가고 마침내 찾아온 개막식 날 아침. 뭐 그렇지 뭐. 평상시나 뭐 똑같지 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경황이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준비 잘 돼서 되게 좋아요. 기쁘고 일단은 열심히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해준 거니까 열심히 성황리에 잘 끝나야죠. 좋은 예감을 품고 부부가 나란히 춘천으로 출발한다. 아침 안개를 이정표 삼아 달려온 곳은 개막식 전에 잠시 이수화가의 건강을 살필 병원. 저번보다 조금. 네, 그날 그 주사 맞고 들어오고.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날은 걷는 것도 원래 하시면 이미 손쓸 시기가 지난 병이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약물 투여를 받으면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살짝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지금? 전혀 아프지 않으시죠? 네. 이제는 병 앞에 의연해진 그지만 저는 이제 가야 돼. 빨리 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먼저 갈게요 그러면. 대신 짐을 짊어지는 아내의 모습만은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개막식 시간까지 아직 한참 남았지만 문화예술계의 많은 인사들이 일찌감치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아유, 준비 잘 되셨어요? 아이고. 아유, 작품 좋아요. 너무 아이고, 좋아. 잘 맞췄다. 아주 굉장히. 아빠 여기 이사장님. 예술가들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자리. 이 자체도 연탄재죠? 예. 그게 어떻게 이렇게 요거 어떻게 이렇게 빚어가지고. 예, 왜요? 형태가. 예. 요건 이제 그래야죠. 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연탄 이렇게 가루 그걸 공으로 또 붙이는 거 이렇게. 실체가 분명한 나비와 그 나비가 날고 있는 추상적인 세계.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는 이 작품의 재료는 다름 아닌 연탄재다. 이미 하얗게 타버린 연료의 찌꺼기. 어떻게 이런 재료를 쓸 생각을 했을까? 에너지를 표현하려니까 그 재료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일종의 그 열량하고 관계가 있잖아. 열하고 그 연탄재가 보통 800도에서 1000도 가까이에서 열을 받아요. 연탄이. 그게 잡티 나고 지저분한 찌꺼기는 다 타버려 없어져. 열을 많이 받아. 그 깨끗한 에너지가 연탄재가 싸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미치다 보니까 아유 연탄재를 가지고 그래야 되겠다. 내가 연탄재를 쓰겠지. 완전히 불타버린 뒤 작가의 손에서 또 다른 세계로 탄생한 연탄재. 연탄은 소멸한 게 아니라 그저 변화했을 뿐이다. 이런 그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이수화가와 깊은 인연을 지닌 전위예술가 무세중 작가다. 항상 그림과 더불어 행위예술을 선보여온 이수화가. 그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장르의 구분마저 극복하는 3차원 회화를 완성했다.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기에 단 한순간도 국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찰나의 예술. 수많은 전위예술가들이 그와 함께 작업했고 무세중 작가 역시 그렇게 이수화가와 통하게 됐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때. 지금 그의 눈에는 작품 속의 이수화가가 보인다. 작품 자체가 처절해. 그 처절하고 그 하나하나마다 말이야 어떤 그 고뇌가 숨어 있어 여기. 그리고 무한한 참봉으로 사라져버리는 그 생명체들.
삶의 흔적은 눈에 보이지만 따져보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게 흙이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 근데 불타버리고 나니까 찌꺼기가 돼버린 거야. 그러나 이 찌꺼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 속에는 기억이 있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워. 그래서 나비들이 늘 혼자야.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야. 항상 홀로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숙명이야. 자연의 숙명이고. 회화와 행위가 공존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그의 작품 세계. 이번 전시에도 퍼포먼스가 곁들여졌다. 이수화백의 그림이 색깔이 이제 색깔로 보면은 이제 그 코발트 파란색인데, 그래서 이제 파란색 천 속에서 이제 애벌레가 거기서 꿈틀거리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와서 나비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이수화가의 그림 품에 안겨서 한판 나비처럼 날다가 다시 또 나비를 다시 환생시키는 그런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영광이죠. 그러니까 좀 벅차도 할까? 다른 때보다도 좀 벅차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저도 오늘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행복하고 가슴이 좀 아리다 그러나 너무 좋아서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아픈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하여튼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빨리 건강 완쾌 됐으면 좋은 그런 전시. 이것이 다시 기적으로 만들어주는 전시.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독과 싸우고 끊임없이 고뇌하는 그의 창작 활동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그의 고통. 이수화가의 나비는 모든 이들에게 날아들고 있다. 심해를 연상하는 그러한 화면에 한 마리의 나비가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듯한 아주 고독해 보이는 이러한 작품들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작가는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만 저는 틀림없이 이 작가가 건강을 회복해서 더 많은 작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나비의 꿈! 화이팅! 네, 잘 봤습니다. 그림과 함께 퍼포먼스를 같이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색적이게 봤고요. 네. 사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볼 때 캠퍼스 안에만 살펴보게 되잖아요. 근데 퍼포먼스와 함께 하니까 캠퍼스 바깥도 함께 작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술을 보는 식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작가님은요, 건강상의 문제로 퍼포먼스를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요. 네. 이 공연의 마지막 날 3월 10일에 동료들과 함께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수 작가의 나비의 꿈을 이렇게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3월 10일입니다. 3월 11일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을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강원 365, 내일 테마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먼저 강원도 최초이자 최대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횡성을 찾았는데요. 횡성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 가져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형식으로 재탄생한 3.1절 기념 공연이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뮤지컬 공연부터 특별한 퍼레이드까지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진 기념 행사 현장 찾아봤습니다. 원주 지역의 만세운동과 독립유공자들을 소개하는 기획 전시회가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우리 고장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하며 저항문학에 앞장섰던 만해 한용운 선생, 독립선언을 이끌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데요. 인제군에 위치한 만해마을부터 백담사까지 만해 한용운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뇌졸중 발생을 조심해야 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지면 혈관이 수축되거나 혈압 변화가 심해지면서 뇌졸중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말이 어눌해지고 시각장애와 심한 두통 증상이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저염식 실천을 해야 하고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환절기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